권영철 선임 기자, 권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요구가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를 박근혜 대통령은 왜 사과에 인색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니 오늘 저기 어딘가요? 청와대 수석회의인가요? 거기에서 유감 표명할 거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후부터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어허. 오늘 오전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는데 예. 박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나오는 거죠. 유감 표명도 우리가 공식은 아니군요 지금.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언급은 없고 예. 회의를 주재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거론될 테니까 나오지 않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얘기가.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에게 오늘 박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상식적이지 않느냐. 네. 이 정도의 뭐 문제가 불거졌으면 대통령이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유감을 표명할 것이냐 사과를 할 것이냐 문제가 논란이 많은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불을 지를 것이다. 불을 지필 것이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그거 유감 표명 정도로 넘어가면 더 분노 커질 텐데란 걱정도 나오는 거군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남규 홍보수석이 사의까지 표명하고 사과하고 어제는 허태열 비서실장까지 나와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다. 이건 무조건 잘못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도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사과의 진정성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과의 주체가 누구였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이남규 홍보수석이 7시 반쯤 귀국했는데 10일 날 귀국 10시가 지나서야 긴급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얘기가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랬어요. 사과의 대상이 국민이 아니고 대통령도 사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불통 인사 잘못 때문에 빚어진 결국 이런 일인데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는 거는 아니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홍보수석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 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나와서 국민과 대통령을 함께 둔 겁니다. 아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지 이 나라의 주인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점이고요. 예. 허태열 비서실장의 사과는 일단 모양새를 보면은 한껏 몸을 낮춘 진짜 뭐 진정성 있게 보이려고 애를 쓴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예. 이런 사과를 뭐 지난 3월 30일이었죠. 박근혜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인사 7명이 줄줄이 낙마한 데 대한 사과를 하면서는 김행 대변인을 시켜서 17초짜리 사과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엄청난 변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사과로는 안 맞다. 인사 잘못에 대한 인사의 주체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지 참모가 사과하는 게 무슨 사과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피해자이긴 하죠. 예. 근데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게요. 꼭 무슨 내가 잘못해서 내가 책임이어서 내가 직접 무슨 잘못을 해서 사과한다기보다는 총괄적인 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으로서 잘못했다. 대주주인 국민에게 내가 이 관리하다가 잘못됐으니까 국민들에게 대주주에게 죄송하다. 사과하는 거는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마치 남양유업 사태 때 뭐 회장이 일일이 지시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라고 하지 않았어도 사태가 커지면 총책임자가 나서서 머리를 구부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 비슷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용인대 최창일로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고 자신이 임명한 대변인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홍보수석 자르고 비서실장 사퇴하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이 주인인 국민에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청취자도 문자도 많이 오는데 2577님 이분은 이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 분이 3123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인사의 인사 실패의 책임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인사 실패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다가 민주당 야당 지도부와 뭐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그냥 사과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과를 할 게 아니고 잘못됐으면 당당하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민생으로 넘어가겠다. 예. 이런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죠. 근데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좀 사과에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권영철 기자는? 그런 평가들이 많죠. 사실은 인수위원장을 시켰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낙마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낙마를 했는데 예. 끝까지 사과를 안 한다 그랬다가 첫 당정청 워크숍 당일날 그랬죠. 토요일 오전에 긴급 사과를 한다고 한 게 청와대 인사위원장의 이름으로 김행 대변인이 17초짜리 사과를 했죠. 사과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참 말이 많았던 17초 대독 사과.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오늘 주제로 좀 돌아가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에 인색하다면 그거 왜 어디서 비롯된 거냐? 오늘 주제가 그거였어요. 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언론인 출신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학습 효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통치 철학을 답습하고 배우려는 점이 있다. 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몇 가지 점들을 들어서 뭐 세금을 올리려 하지 않는 점, 또 안전을 중시하는 점, 경제 부흥에 역점을 두는 등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답습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서 예.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지켜야 할 리더의 대통령의 덕목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정치 전문 기자인 한겨레 성한용 선임 기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만기칠남형이다. 만기침람?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 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는 그런 뜻인데요. 예. 언론에서는 깨알 리더십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하. 매사를 혼자 결정하고 주변 참모들과 정치인 관료들의 보고는 받아도 건의는 받지 않고 세부적인 것까지 자신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따를 것을 요구하는 그런 리더십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좀 더 나가서 자기가 왕이라는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과에 굉장히 인색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까지 있습니다. 평가를 하셨어요? 예. 이런 글은 뭐 인터넷이나 SNS에서도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인 줄 아는가 봐. 대국민 사과를 비서실장이 대신하다니 어이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정도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좀 주목이 됩니다. 일단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옳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진솔하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이번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